6월 2일 일요일 8시 18분입니다. 저녁 8시 18분입니다. 책 리뷰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대변동, 위기, 선택, 변화라고 하는 제렛 다이아몬드의 책입니다. 제렛 다이아몬드의 책은 이 책의 날개에서, 표지 날개에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총균쇠, 문명의 변화, 어제까지의 세계 이후에 6년 만의 신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 전에 한 권 더 있었다면 이제 제3의 침팬지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흔히들 석학이라고 칭송받는 제렛 다이아몬드는 석학인지는 모르겠으나 베르베르처럼 한국인들에게 잘 먹히는 학자임에는 분명합니다. 그가 한국인들로부터 받는 수혜도 상당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책은 위기 해결에 영향을 주는 12가지 요인을 분석하고 있는데, 변화를 요구하는 외부적 압력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선택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전 세계가 당면한 불평등, 환경 자원의 부족, 기후변화, 인구 변동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따가 결말에도 말할 것 같은데, 제가 이 책에서는 사실 좀 실망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실망감의 이유 중 하나가 이제 그 역사를 살피는 이 사람의 어떤 지력에 대해서 실망했는데, 특히 이 책의 그 365페이지부터는 일본에 대해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86페이지부터는 지난 역사를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본이 제국주의를 표방하고 대륙으로 침탈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파괴와 살해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독일과는 다른 점이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야만 한중일 관계가 개선되고 세계가 일본을 신뢰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일본의 침탈에 대해 한국인인 제가 옹호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역사는 공격과 응전으로 이루어지고, 힘 약한 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도 힘을 기르거나 아니면 힘 강한 자의 비위를 잘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일본을 미워하더라도 그렇게 당한 원인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고, 사실관계는 제대로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본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사과를 해왔습니다. 간혹 일부 일본인 중에서 그것을 뒤집는 언사를 하는, 그러니까 망언을 하는 자들이 공분을 불러일으키긴 했지만, 일본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공식적인 사과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어야 한다고 했는데, 형식적인 사과라는 게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떨까요? 1억 2천만 명이 넘는 일본인 전체가 한날 한시에 동시에 무릎을 꿇고 과거를 사죄하는 의식을 거행한다면 어떨까요? 과연 받아들이겠습니까? 한국인들이?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중국, 그 다음에 북한의 노동당, 그 다음에 한국의 정치 집단, 그 중에서도 주로 좌익 정당이겠고, 또 좌익 시민단체가 가장 싫어할 일일 것입니다. 일본의 사과가 말입니다. 소위 보수라 불리는 자들도 반일 감정을 정치적 에너지로 활용을 했지만, 예를 들자면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임기 막판에 갑자기 가죽 잠바 입고 헬기 타고 독도에 갔었죠. 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소위 보수라 불리는 자들도 반일 감정을 정치에 잘 이용을 해왔지만, 특히 좌익들에게 있어서 한일 분열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되는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를 과장 확대해서 이슈로 삼거나 가짜 노동자상,
가짜 노동자상입니다.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조선인이 아니었어요. 그런 가짜를 만드는 사악한 짓을 계속합니다. 주로 민노총이 앞장서는 것 같아요. 그런 내막을 통찰하지 못하는 제렛 다이아몬드는 순진한 것입니다. 그는 총균세 막바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인과 한국인의 유전적 문화적 유사성을 말하면서 마치 그것은 아랍인과 유대인의 경우처럼 한국인과 일본인은 같은 피를 나눴으면서도 오랜 시간 서로에 대한 적의를 키워왔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그것도 순진한 소리입니다. 원래 가까운 나라끼리 싸웁니다. 가까운 나라끼리. 사람도 가족이나 친척끼리 싸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이웃 간에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끼리도 가까운 나라끼리 싸웁니다. 한국이 느닷없이 캐나다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나라들과 싸울 일은 없잖아요. 또한 저는 그가 과거에 일본의 과거사를 언급하면서 곧 나오겠지 하면서 읽어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총균세 601페이지에서는 중국이 한국에 피해를 입힌 과거사가 아니라 중국이 선도자 위치를 유럽에 뺏긴 이야기만 늘어놓긴 했지만 어쨌든 중국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이 책에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중국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자본주의 방식을 일부 활용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종교를 탄압하고 소수 민족의 자유를 뺏고 있으면서 뉴스에는 나오진 않지만 해마다 중국 체제에 저항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으며 산하 제한 정책 기간에 태어난 소위 허가 문제, 그리고 금을 흑자입니다. 토지 소유권이 없음으로 인해 도시에 일하러 간 불법 취업자, 그 다음에 일명 농민공 문제. 그러니까 자기 소유가 없고 국가 농노제인데 그 주소지를 이탈하면 안 되는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도시로 가는 거, 도시 일하러 가는 거, 그게 농민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언론의 탄압, 인권 탄압, 그 다음에 시장 경제 교란, 북한과 이란 같은 전체주의 집단과의 교류 및 육성, 이런 수많은 이슈에 대해서는 제렛 다이아몬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총균수에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본의 과거사를 그렇게 말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과거사는 또한 말하지 않습니다. 중국에 조공바쳤던 조선 처녀들 이야기, 병자호란 등은 너무 먼 얘기라고 접어두자고 하더라도 중공이 가담하고 중국 공산당입니다. 지금도 중국은 공산당이에요. 중국 공산당입니다. 자유중국은 대만을 말합니다. 전폭적인 지원을 했던 중공이 가담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한 바로 얼마 전 사건인 6.25 전쟁은 어떻습니까?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중공은 전쟁 초반기부터 국공내전으로 훈련된 중공군을 선봉에 내세웠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의 짧은 점령 기간 동안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민간인 학살, 납치, 행방불명, 부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사건에 대해 중국은 단 한 번이라도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사과는커녕 아직도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는 한국 여성들이 중국인들 시중드는 시대를 다시 만들겠다라고 한다거나 미국만 없으면은 혼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공공연히 떠들고 있으면서 중국 공군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고 어선들이 수시로 한국 영해에서 불법 어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자 이 제렛 다이아몬드의 순진함과 균형 맞지 않는 역사관을 탓할 것 없이 한국인들이 일본 문제와 중국 문제를 인식하는 노예근성을 먼저 반성해야 됩니다. 일본에서 가령 이런 복잡한 거 아니더라도 일본에서 미세먼지가 하루라도 날라왔더라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거는 한국 좌익이 더 심하겠지만 좌우를 떠나서 국민 모두의 정서에 깔려 있습니다. 다시 그 문제는 이제 다른 게 접어두고 다시 이 책의 제목에 부합하는 위기 대응을 위한 12가지 분석 틀을 말하자면,
첫째, 국가가 위기에 빠졌다는 국민적 합의. 다음 두 번째,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책임의 수용. 그 다음 세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울타리 세우기. 네 번째, 다른 국가의 물질적, 경제적 지원. 다섯 번째, 다른 국가의 문제 해결 사례. 여섯 번째, 국가의 정체성. 일곱 번째, 정직한 자기평가. 여덟 번째, 역사적으로 과거에 경험한 위기. 아홉 번째, 인내. 열 번째, 유연한 대처. 11번째, 국가의 핵심 가치. 12번째, 지정학적 제약으로부터 해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자가 예를 든 나라로서 핀란드 역사를 말하는데 국경을 물리고 소련의 요구였습니다. 국경을 물리고 핀란드의 국경을 물리고 해군 기지를 설치하게 해달라는 소련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1939년 11월 일명 겨울 전쟁이 터지고 무참하게 피해를 입은 핀란드는 이후 살아남기 위해 소련과의 관계에 공을 들였다고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앞에서 말한 일곱 번째인 정직한 자기평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자기평가를 인정하고 정직하게 하고 중국에 소련에 들러붙어서 살아남았다라고 이제 이 제렛 다이아몬드는 주장을 합니다. 글쎄요, 지금 핀란드가 저만큼이라도 발전할 수 있고 국가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핀란드가 소련에 기생하는 전략을 잘 써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련 공산체제의 자체 모순과 그 다음에 미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소련이. 그래서 소련이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제렛 다이아몬드는 지정학적 국제관계와 동맹의 가치에 대해 빈약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지식은 빈약하다고 보여져요. 핀란다이제이션이라고 불리는 식민지적 관계를 만들지 않기 위한 동맹 전략을 말했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 다음 한국도 그런 교훈을 배우지 않는다면 중국에 대한 굴종의 역사로 되돌아가는 한국판 핀란다이제이션이 온다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성공 사례로서 독일의 예를 들면서 과거사를 사죄했다고 하는데 만약 유태인 파워가 약하다면 그렇게 사과했을까요? 유태인이 미국 경제와 정치에 미치는 힘이 약하더라도 없더라도 그렇게 사과를 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인종 청소를 한답시고 그때 당시에 독일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벌였던 만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 논리를 일본에 대입해보자면 만약 한국이 미국만큼의 파워를 가진 나라로 성장했다면 일본의 태도는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 일본이 이건 우리 한국인들의 성품에 관련된 건데 그리고 만약 일본이 지금의 아프리카 후진국 정도로 추락했다면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해 지금처럼 이렇게도 질기게 과거사를 따질까요? 자, 이것은 바로 사과는 힘의 논리이며 사과의 요구는 시기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일본이 지금까지만큼이라도 한국에게 과거사를 사과해 온 것은 그만큼 한국의 힘이 높아졌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요구하는 뭔가 진정성 있는 사과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과가 있다 치고 그런 사과를 받고 싶다면 일본을 능가하는 국력과 시민적 자질을 만들면 다 해결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을 비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또 미국을 비판을 하면서 한다는 말이 멕시코 장벽 이야기를 하는데 멕시코 장벽을 세우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미국 내에 정치적 문제나 잘 해결하라는 짐짓 세계적인 깨시민인 듯한 혼수를 두고 있는데 이 제렛 다이아몬드가 민주주의 선봉이라는 미국 민주주의 변질은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그걸 그 사람이 말한 건 아니지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지식으로는 그렇게 공감을 하지만 정작 지금 미국은 최고의 경제 성장과 전체적 부의 향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미국에서 세우는 멕시코 난민을 막는 미국 장벽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왜 멕시코 난민이 그렇게도 발생을 하는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멕시코의 제도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말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배울 교훈도 있을 겁니다. 미국이 멕시코보다 만약에 못한 곳이라면 왜 그렇게들 미국으로 탈출하려고 용을 쓰겠는가 말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왜 그렇게 빠져나오려고 하겠습니까? 북한이 천국이면 거기 있어야지. 제렛 다이아몬드는 지정학적 국제학, 정치학을 다시 공부하면 좋겠어요. 그동안의 그의 지식과 더해져서 명작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리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그 사람이 만든 결과물로부터 소스를 얻은 적도 많았어요. 그러나 이번만큼은 너무 평범하거나 순진한 내용들이라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놀랐습니다. 더 날카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못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대해서. 하지만 여러 이 예시를 들면서 공들인 내용은 있는데 그게 무색하게 그걸 퇴색시켜버릴 만큼 또 소위 석학이라 불리는 명성을 퇴색시켜버리는 그런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무언가를 분석하려는 자세 그리고 이슈와 주제별로 나누는 기법만큼은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리뷰하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부족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 일색이었던 것 같아 유감스럽긴 한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뭔가를 내세우고 우뚝 선 사람은 무사람들의 비판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에 좀 비판을 한번 해봤는데 배울 점이 뭐가 있을까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배울 점을 못 찾았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대변동, 위기 선택 변화, 제렛 다이아몬드 책, 오랜만에 나온 책을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